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사자에 대한 얘기. 자, 당사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조금만 복습할게요. 자,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등기관은 일을 하기 싫다 그랬죠? 네, 등기관한테 일을 시키려면 개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등기관한테 일하셔 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신청 등기가 있어요. 신청. 자, 신청은 누구한테?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서 이러이러한 등기 좀 해달라 라고 요구한다 그랬죠. 네, 두 번째는 촉탁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촉탁. 자, 촉탁은 누가 나오죠? 관공서. 쏙닥쏙닥 하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죠? 쏙닥쏙닥 등기소에 가서 촉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직권 등기 따랐어요. 등기관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그냥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명령 등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 이 개시 절차란 말이죠. 이 중에 저는 신청, 요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당사자가 되냐, 안 되냐. 자, 이거를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신청 적격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신청 적격, 요거 똑같은 말로, 자, 당사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 신청 적격이 있냐 없냐. 자, 있냐 없냐요. 지금 외우세요. 자, 당사자 능력, 신청 적격이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자연인, 법인, 자, 그리고 비법인이죠. 법인이 아니다. 비법이다. 비법인이다. 이렇게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자 있다 없다 이거래. 예? 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자, 자연인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자, 비법인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세 가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자, 비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야. 법인이 되면 사단 법인, 재단 법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법인이 안 된 거지. 아직 만들다 말았어. 조금 비스스네. 근데 법인으로 완전히 성립이 안 됐어. 그러면 아직은 법인이 아니다. 그냥 냅둔댄다. 근데 사람이 모였댄다. 비법인 사단. 돈이 모였댄다. 비법인 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얘네들 이름으로도 등기부에 자, 소유권자로 올라갈 수가 있어. 자, 이런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나. 예, 교회나. 자, 종중. 교회 나왔으니까 사찰도 나와야지. 사찰. 예, 사찰.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뭐 길어서 안 쓸 거예요. 자, 종중, 사찰, 교회, 정당 이런 거 있어요. 정당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당 이들도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아닌데 가만 보시면 다 좀 부자인 경우들이 많아. 교회도 좀 부자 교회도 있잖아요. 절도 좀 부자 절도 있고, 자, 집안에 김해김씨 종중 이런 것도 부자 종중들이 있어. 예. 또 정당도 부자 정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도 그 부자니까 부동산이 있겠지. 그럼 그것도 얘네들 이름으로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된단 말이에요.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적합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격이 있다. 또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예. 이때 법인은요, 하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쭉 늘어놓은 겁니다. 법인에는 국가도 법인이에요. 국가.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법인.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에요. 자, 시도, 시군구까지는 법인으로 쳐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 읍면리동은 법인이 아닙니다. 읍면리동은, 자, 우리 지자체로서 볼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도 시군까지만 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읍면이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인은요,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잖아요. 근데 출생 전이면 아직 뱃속에 들었다. 이걸 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아는 아직
당장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 명의로는 당장 안 되고요. 나중에 출생이 되면 태아 시절에 받았었어야 될 것들로 이렇게 딱 고쳐줍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지금 태아 상태로는 등기부에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은 정지돼 있다. 등기가 안 된다. 예? 학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는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한단 말이죠. 대신에 학교 시설물을 누가 관리하냐? 학교 법인이 관리하죠. 사법 법인, 학교와 학교 법인을 구분하셔야 돼요. 학교는 건물과 운동장, 그 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 법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자 법인 이름으로는 학교 재산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 자체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학교는 시설물, 객체, 대상,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체는 학교 법인이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법상 조합. 자, 민법상 조합. 자, 몇 명이 모여서 조합원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시다라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은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그럽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조합원들은 자연인으로서 등기가 되겠지만, 자, 조합으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농업협동조합, 그건 이거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특별법상 조합. 특별법상 조합, 이게 되게 많아요. 특별법상 조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합들은 대부분 특별법상 조합이에요. 농업협동조합, 뭐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조합들 있잖아요. 심지어 뭐 노동조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대부분 특별법상 조합으로서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법인이면 얘네들이 소유자로 또는 저당권자로 등기부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 민법상 조합은 자, 이거는 법인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명의로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구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에 민법상 조합 이렇게 써줍니다. 땡큐 고마운 거지 뭐. 예. 민법상 조합이 딱 써져 있다. 그럼 너는 안 돼 라고 찾아내셔야 돼요. 대신에 자, 민법상 조합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건 자연인으로 봐가지고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두 개 반대로 보셔야 돼요. 조합과 조합원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다음 읍면이동은 법인이 아니라 그랬죠. 시도 시군구랑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읍면이동 그 자체로는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읍면이동이 만약에 비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동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모임을 하나 했는데 사단인데 아직 법인으로 설립은 안 했는데 우리 동민들이 모여서 재산을 좀 관리를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올라간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자, 그렇지 않다면 그냥 행정구역으로서 읍면이동이 났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설명은 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외웁시다. 자, 일단 설명을 했으니까 자, 필요한 거 외우세요. 자, 당사자가 되는 등기신청 적격. 자, 명인이 될 수 있는 등기부에 이름이 탁 올라가서 등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있죠? 이거를 당사자 능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자연인 다 돼요. 자연인 다 돼. 유아, 외국인, 제한 능력자, 뭐 불문하고 다 됩니다. 좀 모질란 친구들 다 돼. 자, 대신에 태아는 아직 자연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지돼 있다. 나중에 출생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 네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때 받았었어야 될 상속 그거 다 돌려서 등기부에 써줄게. 지금은 당장은 안 돼. 이거예요. 정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 상태로는 안 된다. 나중에 출생되면 줄게. 그다음에 법인은 다 돼요.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된단 말이에요. 비법인하고는 달라요. 자, 비법인하고는 달라요. 비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이거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법인은 아니지만 종중, 교회, 정당 등등등 얘네들 명의로 등기부에 올라옵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되는 거 세 가지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인데 자, 법인에는 지자체도 포함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이거 다 공법인으로 인정되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읍면이동은 등기가 안 되고요. 자연불악으로서 비법인으로 인정되는 동이었다.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종중처럼 등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거 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례로. 지금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소유권 갑구에 1번 하고 들어왔는데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보고 계시죠? 네. 자, 김해김씨 판도 판소공파 종중 이 소유자일까요? 그 대표자 김철수가 소유자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등기부에 탁 나오면 이 종중이 소유자인 겁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법인이 아니라 그랬지.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이라면 대표자를 안 써도 되거든요. 법인 등기 딱 떼어보면 대표자 누군지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근데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등기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라도 대표자를 써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표자는 이 종중의 일종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실체가 좀 불분명하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된다. 대신에 대표자도 같이 좀 써놓자. 란 이런 취지인 거죠. 네. 종중 명의로도 비법인 사단재단으로서 자, 등기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 재미난 게요. 이제 보통 이제 종중 집안, 네. 저희가 지금 뭐 김포에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김포에 보면 땅 부자들이 그렇게 많아. 김포에 넓은 김포 평야에 논농사 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포에서는 허름하게 돌아다니신다고 좀 조심해야 돼. 겉보기는 허름하신데, 그죠? 엄청 부자인 분들이 있어요. 토지 막 수용되고 이래가지고 보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게 개인한테 보상금이 안 가고요. 그 김포 토박이들 종중에 보상금이 간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종중에서 크게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놀라워요. 예, 그런 경우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대표자가 주로 관리를 해. 근데 그 대표자가 마음을 좀 나쁘게 먹어서 이 땅이나 재산을 팔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팔아버린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다가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는 쓰면 안 돼.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자, 그렇다면 팔 수 있는 거잖아. 네? 또 저당을 잡히거나 뭔가 이렇게 종중의 재산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태. 그거를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자, 대표자가 멋대로 오지 말고 등기관이 물어봅니다. 여기 총회 하셨나? 총회. 종중 총회한 것 좀 같이 갖고 오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종중이 자, 비법인이 등기 권리자로서 그럼 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 총회를 해 갖고 와야 된다. 그럼 틀려. 그럼 언제 필요한 거예요? 등기 의무자로서. 다른 데다가 재산을 처분한 이런 상황에서는 너 그냥 오지 말고 종중 총회 했다는 거 갖고 와. 총회 결의서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등기 의무자로서, 그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물론 예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사원 총회 결의서를 같이 등기소에 내줘야지. 등기관이, 뭐 총회 하셨구나. 재산 파시는구나. 라고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저희 종중도 좀 부자였으면 좋겠네요. 종중이 있나 몰라. 네, 어찌됐건 비법인 사단재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자, 안 되는 것 중에 많이 헷갈리는 게 학교는 안 돼요. 근데 학교 법인은 돼요. 학교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국립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이잖아요.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이 운영하니까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학교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그랬죠. 조합원으로는 될 수 있지만 조합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조합도요, 아까 말씀드린 농업협동조합, 무슨 재건축조합, 얘네들은 이름만 조합이지 사실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민법상 조합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결론만 간단히 외우죠. 자, 자연인 되고 법인 되고 비법인 됩니다. 이때
법인이 문제잖아요. 법인은 국가, 지자체, 시도시군구, 그다음에 특별법상조합 이게 다 법인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 당연히 등기부에 올라간다. 안 되는 거 4개 그대로 외우세요. 태아, 학교, 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은 등기부에 못 올라간다. 아예 사례가 없어요. 등기부에 올라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안 외우면 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워. 자연인 법인 사람이니까 되고요. 비법인도 된다. 그리고 이 비법인, 종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팔 때는 총회했는지 확인한다. 사원총회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 이름은 법인이 아니지만 사실 법인인 것들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법인이다라고 외워놓으시고 안 되는 거 4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태아, 학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은 안 된다라고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요거를 압축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4개 외우세요. 태아, 학교, 민법상조합, 읍면이동은 안 된다. 되는 거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끝. 여기까지예요. 이게 당사자 등록 또 신청 적격에 대한 얘기였죠. 자, 다음으로는 당사자가 되는 거. 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라면 그들이 두 사람으로서 양당사자로서 같이 등기소에 와라. 공동신청.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소송에서 이겨버렸다. 그럼 승소한 사람 혼자 와도 내가 받아주겠다. 단독신청. 그래서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 단독신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원래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자, 시험에는 예외가 잘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신청을 제가 전체 강론에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에 이렇게 괄호를 넣어놨어요. 괄호 넣는 거 있죠? 괄호 넣는 거. 얘네들은 좀 외워놓으시라고. 제가 암기장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 암기장에는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파놓을 겁니다. 그래서 가로에 뭐 들어갔는지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외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라고. 근데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거를 전체 강론 부분까지 다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판결. 자, 이 판결이요. 법원 가서 받는 거잖아요. 법원 가서 맨 처음 소송 제기할 때는 지방법원이고요. 지방법원에서 1심 졌소. 그럼 한 판 더 합시다. 올라가는 게 뭐예요? 고등법원 또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또 졌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 대법원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3세판 올라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뭐 결론이 났다. 이때는 끝난 거잖아.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이 된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결론이 나고 고등법원으로 안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날짜가 지나버렸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확정이 됐단 말 아시겠죠? 더 이상 이 소송 절차로는 뒤집을 수 없게 된 상태,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를 확정됐다라고 얘기하고요. 확정이 됐는데 그 판결문에 보니까, 확정된 판결문에 보니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써 있는 거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런 멘트가 나왔을 때는 그 이긴 사람이, 승소한 사람이 이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행 판결이 나온다면 승소한 사람이 단독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은 원래는 공동 신청이었어도 확정된 이행 판결만 있으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받으면 소송해라 이거죠. 법대로 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서 이겼으면 단독 신청을 허락해 주겠다 이런 거죠. 자, 물론 예외적으로 이행 판결이 아닌 판결 중에 단독 신청이 된 경우가 하나 포함된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하나를 A가 2분질 지분으로 가지고 있고 B도 2분질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A 지분 이만큼, B 지분 이만큼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A, B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이 돼버렸으면 판사님이 땅 분할 니꺼 끝.
그러면 각자 자기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단독 신청에 포함되는 판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이 되는 판결이다. 대신에 이거는 판결의 종류로 따질 때 이행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론상 그래요. 근데 형성 판결은 원래 단독 신청이 안 되지만 요거는 뭐 공유한 걸 분할해서 각자 자기 걸로 한 거니까 단독 신청 주자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주 교재 원교재에 써드릴 건데 이게 이제 2020년 개정사항이요. 20년 개정사항인데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고, 요거 지금 여유 되시면 요대로 딱 정지하시고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판결, 이행판, 확정된 이행 판결에다가 요 규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죠? 잠깐 정지하고. 정지? 예, 썼죠? 예. 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거꾸로 이행하라가 아니라 받아가라. 이것도 있어요. 받아가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받아가는 측에서 안 받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어떤 경우인지는 물어보지 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왜 그런지 몰라도 받아가는 측에서 안 받아가고 파는 측에서 빨리 소속해서 밀어내고 싶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럼 법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인수해가라 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거기서 이긴 사람을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고요. 인수해가라 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파는 측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을 이렇게 맞추는 거야.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그래서 이행 판결에서 이긴 사람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인수 판결에서 이긴 사람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 얘네들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 자,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 얘는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분할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승소라는 멘트도 없습니다. 승소란 말 안 나와도 돼. 이거는 그냥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법 조문입니다. 근데 요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딱 하나의 지문으로 탁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왜 개정됐냐면요. 이 개정 전에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다 이러고 끝났어. 그러니까 예외다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단독 신청한다. 누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여기는 승소 패소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꼭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승소 패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패소한 자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승소 패소 따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딱 법 조문이니까 요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한 두세 번 정도 써보시면 충분히 완전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법 조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독 신청의 예외로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확정된 이행 판결이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법조문을 여기다 이렇게 요만큼으로 딱 줄여 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상속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는 뭐 그냥 외우셔야 돼요. 상속 등기는요. 상속 등기. 이거는 아버지 재산이 그대로 상속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순간 상속인한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등기소에서는 이 어르신 돌아가신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이 가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이 재산 내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도 이제 내 걸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은 당연히 단독 신청이지. 왜? 아버지랑 못 가니까. 아버지가 등기소 갔더니 나타나셨어. 그거 무서워.
이거는 단독 신청인 겁니다. 그죠? 자, 상속 등기는 누가? 상속인이 자, 만으로 이게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회사 합병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회사 합병도요. 회사 합병도 두 개의 회사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회사가 아들, 상속인의 역할을 하고 없어진 회사는 아버지, 피상속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혼자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됐죠? 다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집 짓고 처음 등기될 때, 처음으로 1번 등기하고 들어올 때, 그때 소유자가 혼자 가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하고, 이거를 뭐 잘못했다고 말소한다. 그것도 그 보존 등기한 사람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죠. 보존 등기는 내가 내 거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잘 나오는 게요. 자, 수용. 토지를 수용한단 말이에요. 수용하는 건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의사표시 합치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금 줬으니까 이제 내놓으세요 라고 해서 수용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하는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으로 가져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관공서라면, 관공서는 등기관이랑 친하다 그랬죠? 관공서 등기관 뒷골목 가서 속닥속닥 뭔다? 촉탁한다. 그럴 때는 촉탁 등기라고 얘기한 거고요. 관공서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단독 신청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좀 정말 이제 제가 반복을 여러 번 할 건데요. 자,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 또 변경 등기. 자, 변경 등기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얘네들은 단독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권리 변경. 권리 변경. 자, 요거는 공동 신청이 됩니다. 공동 신청. 그래서 변경 사명제가 있어요. 변경 사명제. 자, 요 두 개는 단독 신청. 여기 써 있잖아. 단독 신청. 그러니까 여기다 또 단독 쓰지 말고 단독 신청. 근데 권리 변경은 공동신청. 요거 잘 나옵니다. 권리변경 공동신청.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전세권 권리잖아요. 전세권이 증액되는 등기를 해야 되겠다. 전세금이 2억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합의해서 3억으로 증액을 시킨다라고 하면 집주인이랑 전세권자랑 같이 등기소에 가야 등기관이 믿어주고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 내용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양당사자가 같이 합의된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신청이고, 단순히 내가 개명했다 그러면 등기 명의 표시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환이가 우리 하늘이로 개명했다. 그럼 하늘이가 가야지. 저희 이름 이제 하늘인데요. 등기부고 정원이 옛날 이름이에요. 저 고쳐주세요. 이거 단독 신청이죠. 제가 토지를 분할했거든요. 분할해서 토지가 두 개가 됐으니까 이 토지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내가 가야지. 부동산 표시 변경, 내가 소유자가 가는 겁니다. 이런 변경은 내 이름 내 부동산을 고치는 거니까 내가 가는 거고, 권리 변경은 당사자 이해관계가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동 신청이 되는 변경 사명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변경 사명제는 1년 내내 할 겁니다. 변경 사명제. 자, 뭐뭐 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리고 권리 변경. 이렇게 권리 변경 빼놓고 나머지 변경은 단독이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비슷하게 멸실 등기라는 거는요, 부동산이 없어진 거란 말이죠. 부동산 없었으면 등기도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럼 그 등기 정리하는 거, 요거는 그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내 거였어. 근데 집이 만약에 완전히 멸실돼 버렸다면 내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보통은 집 헐고 새로 질 때, 그러면 허른 건물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멸시 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건물 지면 역시 아까 나온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처리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가등기와 가등기 말씀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딸딸딸 외우셔야 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강의 찍으러 올 건데요. 그때 강론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가등기거든요. 그래서 가등기 설명할 때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별표만 칠 건데요. 일단 자, 가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등기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가등기를 포기하는 것도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가등기 권자와 또 가등기를 해준 사람이 공동신청의 원칙이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당연하니까. 예외적으로 세 사람이에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자 이해관 이 세 사람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딸 외우시고 제가 암기장에다가 공란을 딱딱딱 해놓을 거니까 거기다 얼른 딱 쓸 수 있을 정도로. 써놓으면 또 다음번에 안 되니까 쓰지 마시고 연습장에다 쓰면서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 둘 중에 하나가 자, 사망하시면 약정이 돼 있는 거지. 이 권리자가 사망하면 이 권리는 소멸하는 걸로 미리 합의가 됐는데 진짜로 합의된 대로 사망하셨어.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럴 때는 단독 말소가 될 수 있고요. 자, 비슷하게 죽지는 않았지만 연락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했거나 소재불명됐으면 권리는 소멸했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말소를 하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법적 지위로 통합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흘러 그 집이 내 거가 됐어.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을 내가 상속받게 됐어. 그렇다면 전세권은 필요 없게 된 거잖아요. 내 집이 됐으니까. 그럴 때 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거는 그 전세권자가 자기가 지어야 되지. 이제 내 집이니까. 소유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세권자였다가 그 집 주인이 돼버렸다.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런 것들을 민법에서 혼동되었다. 권리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 섞여버렸다 이거지. 혼동돼 버렸다. 그래서 그 혼동돼서 사라진 권리는 그 사람이 지우게 되는 거죠. 나밖에 없잖아요. 단독 신청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기타 이제 신탁 등기는 또 따로 신탁 등기 절차에서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도 우리 이제 12월 달, 1월 달 넘어갈 때 그때 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또 단독 신청하는 절차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가등기에 관한 문제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은 변경 삼형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들은 뭐 특별히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단독의 첫 번째는 이행 판결이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단독 신청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봤습니다. 그럼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동 신청에 대한 얘기를 제가 두 가지만 먼저 해드릴게요. 두 가지만. 자, 하나는 전세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당권에 대한 얘기. 요 두 가지만 자 설명을 드리고 요번 강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봅시다. 뭐 당연한 이제 절차인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인강으로 제 강의 재밌게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근데 혹시라도 뭐 밴드라든가 수업 후기에 뭐 재밌어요, 뭐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신나가지고 다음 주에 또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후기라든가 뭐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해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위문 편지 국군 아저씨 쓰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제 나이에서 보면 국군 애들이지, 국군 애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위문 편지 쓰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저한테 수업이 이러이러해서 참 좋아요 라든가 뭐 어떤 내용 재밌었어요 라고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제가 수업하면서도 많이 도움되니까 그런 어떤 그 표현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예. 표현할 수 있는 통로는 많죠. 제 밴드도 있고 또 이제 유튜브에 댓글도 있고요. 또 해커스의 수강 후기 있잖아요. 이거 좋아, 수강 후기 그런 거 좋죠. 그런 거 좀 많이 달아주시면 예. 아직 제가 Q&A 게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Q&A 뭐 질문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수업 잘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뭐 이런 거 써주시면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저 혼자 촬영을 하는 거지만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빠르다거나 좀 이건 좀 어려운데요 라는 거 좀 끊어주세요 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의견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전세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통 전세라고 하면요, 목돈을 주고 집을 빌려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세는요,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 사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등기소에 가서 전세 등기까지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하면 진짜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하고 한목에 얼마 목돈을 주고 빌려서 쓰는 거는 채권적 전세라고 해서 우리 법적으로는 전세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 나오는 전세권이 되려면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등기해 주세요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자, 그럼 그 얘기를 할게요. A가 자, 집주인이야. 집주인.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면 등기부, 이 집에 등기부에 갑구를 띄면 여기 A가 소유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걸 조금 옆에다가 쓸까? 자, 옆에다가 쓸게요. 예를 들어서, 자, 갑구. 그 부동산 갑구에 1번 A는 소유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B라는 사람이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빌려 쓰자. 전세로 좀 빌려 씁시다. 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한 5억쯤 드릴게. 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좀 합시다. 계약도 했고 등기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를 뭐라 그러냐면, 자, 전세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돈 주고 집 빌린 사람이요, 전세권자. 그러면 A는 돈 받고 빌려 주잖아요. 이거를 설정자라 그럽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 자, 설정한다는 말을 그냥 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만들어준다. 이 사용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소유자니까 사용권을 떼어주는 거지. 내 소유자지만 내가 쓰는 거지만 사용은 내가 안 할게. 네가 써. 그리고 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준다.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 그럼 전세권자가요, 자, 나는 등기까지 원한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등기소에 같이 가서 등기부에다가 을구에다가 자, B는 전세권자다라고 썼으면 좋겠다. 등기소에 가서 둘이 같이 가서 전세권 등기로서, 자, 5억짜리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가 들어갔다는 내용을 쓰고 싶다. 이 사람이 원하니까 이 사람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입니다. 근데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돈 받았으니까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소에 같이 가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요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관이 기록을 해주게 돼 있어요. 됐죠? 이게 그냥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자동으로 탁 떠야 돼. 그때까지는 좀 익숙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기간이 다 돼서 계약 기간 끝났어요. 그럼 A가 돈을 돌려주면서 이제 나가라. 5억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뭐 얘는 잘 살았으니까 나갔는데, 그러면 나가면서, 자, A가 뭐라 그래요? 너 근데 그냥 나가지 말고, 자, 요 등기를 어떻게 말소하고 나가라.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누가? A 전세권 설정자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돈 줬잖아. 지우고 나가. 그래서 이 사람은 전세권 말소 등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전세권 말소 등기를 원하는 전세권 설정자다.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는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전세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냐 등기 의무자,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라고 나오면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 전세권을 말소하는 등기다라고 얘기한다면 전세권자는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라고 무조건 등기 권리자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등기인데? 라고 확인을 하셔서 그 화살표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다.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설정자가 뭐가 되어야 돼요? 등기 의무자로서 해줘야 돼요. 돈 받고 빌려주는 측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돈 주고 등기소에 같이 갑시다라는 전세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자 거꾸로 전세권 말소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지워줘야 되는 거고 설정자는 권리자로서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등기냐를 가지고 구분을 꼭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빈칸으로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암기장 나온 빈칸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눈으로 써놨을 때 보는 거랑 빈칸으로 채우는 거랑 확실히 달라요. 완전히 알아야만 빈칸을 채울 수 있거든요. 요거를요, 자, 요걸 전세권을요, 똑같이 저당권으로 바꾸잖아요. 똑같아요. 저당권 말소. 이것도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바꾸면 똑같아져. 전세권자잖아요. 이거를 저당권자 하면 똑같아져. 그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 말소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딱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자, 문제는 저당을 말소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고 저당을 말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일단 자, 저당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자, 공동 신청이다. 뭐 당연하잖아요. 저당을 말소한다. 왜 말소하냐? 돈 갚았으니까. 똑같아요. 돈 갚고 자, 은행한테 돈 갚고 지워달라라고 요구하면 저당 설정자가 말소 등기 권리자, 자, 저당권자가 의무자에서 공동 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요번 시험에 나왔거든. 요번 시험에 다음 중 단독 신청하는 걸 고르시오. 그래서 단독 신청이 좀 전에 설명된 거 3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변제를 하고 나서 자, 저당을 말소한 경우 이게 나왔어. 위에는 공동이고 나머지 3개는 단독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그래도 출제 경향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요즘에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당 말소는 공동 신청이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 저당 말소를 하는데 그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저당권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지금 입문과정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11, 12, 1, 2월 때 넘어가면서 조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2회차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가처분이라든가 뭐 조금 복잡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한 거죠. 또 구분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도 이번 2주차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다고 뭐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어려웠는데 뭐 다음번에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설명을 또 차근차근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수업 후기라든가 뭐 어떤 표현을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 강의는 공동신청, 단독신청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등기 강론, 그 다음 주에 이제 지적법 이렇게 해가지고 4주간 인문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테마로 잡아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설명드려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